두 번째. 그래서 오전에는 네 강좌를 했었고요. 우리 점심 식사를 하셨고 이제 한 강좌가 남았습니다. 한 강좌가 남고 시간이 되면 토론회를 갖고 덕담을 하는 시간을 갖고 저기 지금 우리 최학준 대표님 뒤에 타올이 있습니다. 수건이 있는데 저거를 하나씩 다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기념 촬영을 여기서 한번 하고 밖에 나가서 한번 하고 그 기념 촬영을 한 다음에 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천선민족의 역사와 고천문이라는 주제로 송중희 교수님 이제 금방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B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데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대로 바로 강의를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B 프로젝트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 화면 있어요? 화면 없어요. 저기다 그냥 써야 된다고? 저기 못 써요. 여기 못 써요. 뭐가 없어요 저거? 하얀 손을 해야 돼요? 아. 요 코트 이렇게 오면 준비하세요. 천선민족의 역사와 고천문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송준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산업은행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우리의 역사의 비밀이라는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지금 20여 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나라의 1만 년 역사 복원을 위해서 주야불망 일편단심 역사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강의하는 거는 워낙 일정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B 프로젝트가 원래 화면이 좀 깨끗하고 하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준비가 안 돼서 화면이 그냥 뭐 바로 쐈으니까 그냥 양해를 해주시고요.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찍히겠어요? 괜찮아요? 주름이 펴지지가 않지. 아, 그래요? 그 주름이 없으면 좀 나왔겠습니다. 안 될까요? 이 내용은 우리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상고의 역사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맨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식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제가 거꾸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이크 쓸까요? 마이크 대고예요. 나옵니까? 잘 들립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로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co2.net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강의하지 못한 얘기들은 이 홈페이지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든지 집에 가셔서 컴퓨터가 있으시면은 들어와서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쉽게 제가 해석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은 천선민족의 역사와 고천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통하달이라고 하는 그 통달 또는 달통했다고 하는 의미는 하늘의 천문을 아는 것과 땅의 지리를 아는 내용입니다. 천문과 지리는
우리 역사를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려져 있어서 지금 그 내용은 제가 그 유인물에다가 제가 심었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는 고천문 세종대왕께서 기록하신 천문유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순지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동양에 있는 모든 천문책을 종합을 해서 편찬해 놓은 요약 서술된 세종대왕 보고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보고한 보고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장 하늘의 천문의 중심은 바로 어디서 시작하느냐? 자미원 별자리라고 하는 이 별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 자미원 별자리는 우리로 따지면은 우주를 주재하시는 창제주께서 거주하는 궁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우주의 정령을 기획하고 발동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저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마고 할머니 또는 삼신 할머니가 거처하는 궁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에서는 저기를 자미대제의 자리라고도 하고 우리는 북극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 있는 자리라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세 가지 별자리를 세종대왕께서는 가장 중요시하셨어요. 이 자미원 별자리는 바로 우주의 창제주인 우리로 따지면 마고 삼신께서 거처하시는 궁궐이고 그 다음에 태미원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 태미원이라고 하는 별자리는 그 궁궐에 계신 마고 삼신께서 정사를 보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은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정무를 보는 곳이라 하고 그 다음에 천시원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주에 쉽게 얘기하면은 별자리들이 돌아가고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우리로 따지면은 경제부처 이 세 가지 별자리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자묘원 별자리를 세종대왕은 가장 중요시해서 조선 5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기원 후 2000년 동안 유일하게 기록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하늘을 기록한 세종대왕의 말 그대로 그 천문과 관련된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유초라고 하는 책에는 하늘 이야기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온다든지 우박이 온다든지 구름의 색깔이라든지 구름의 모양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속도 그 다음에 비가 내려오는 굵기 여기에 따라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가 바로 저 천문과 자연현상이 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책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가장 중심이 이겁니다. 요렇게 중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자미원 별자리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북극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오면 여기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과 자미원 별자리를 중심으로 28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은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고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보좌해서 우주의 북극성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행하는 비서실장이고 그 다음에 28수 동방청룡, 남방조작, 서방백호, 북방형무라고 하는 이 28수는 우주를 28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지방장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로 천문유초에 세종께서 그려놓으셨는데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 보시면요
이렇게 자미원 별자리, 태미원 별자리, 전시원 별자리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꼭 보시고 오늘은 요 자미원 별자리 중에 북극성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별인가 그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역사 약간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하려면은 3일을 걸려도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를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자미원 별자리는 바로 이것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제일 중앙에 보면은 여기 북극성이 있고 요게 이렇게 쳐놓은 여기 자미원 별자리 안에 있는 별들입니다. 근데 저 별들이 모조리 다 하나하나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쳐져 있는 이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그래서 이걸 북극성이 있는 요것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별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은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저 북극성이 있는 자미원 별자리를 천문요초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좌측 당장과 우측 당장 사이에 제일 중앙에 북극성이 있죠. 요게 북극 5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서양 별자는 작은 곰자리 꼬리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면은 이 북극성을 보좌하는 북두 7성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북두 7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좌측으로 운행을 하면서 우주를 운행시키는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1년과 하루의 시각을 결정해주는 비서실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별자리가 이렇게 여사부터 시작해서 이 별자리 이름이 다 있죠. 이 별자리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천문요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별자리 색깔이 밝고 흐리고 까끌하기가 일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지상에 인간 사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전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요초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쉽게 얘기하면은 예언서라고요. 세종대왕이 이것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셨어요. 65명의 천문 관측관을 두고 하루 5교대로 24시간 돌리면서 매시간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세종대왕께서 그 정도로 중요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가 이제 요것을 요렇게 자미원 별자리가 바로 우주의 요 중심. 이제 이거를 중간을 천상연차 분야 지도를 요 중간을 북극성을 딱 잡고 딱 당겨 올리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주의 불변 제일 우주의 중심에 있는 북극성. 그래서 이 북극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낮에도 항상 그 자리에 떠 있고 저녁에도 항상 그 자리에 떠 있고 이 북두 7성이 큰 곰자리 꼬리별이 7개가 좌측으로 북극성을 보좌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원형으로 이해하면은 자 북극성 여기에 자미원 별자리가 있고요. 태미원 별자리가 있고 천시원 별자리가 있고 이게 은하의 이렇게 적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양이 다니는 길을 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수는 여기에 28구역으로 나눠서 지방장관들이 북극성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우주를 통치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7일 날 요 작은 곰자리 북극성 요 사이 요 자미원에 유성우가 보름 동안 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천문요초에 하늘에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궁궐에
유성우가 떨어지면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보름 동안 유성우가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그냥 한 줄로 딱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별난이 일어나서 어디에? 이 별자리가 보이는 지역. 그 보이는 지역은 어디냐? 대한민국, 일본, 만주, 중국, 몽골입니다. 그 해당하는 나라 중에 가장 잘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무슨 병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 12월 17일 날 제가 사실 이제 그 고민을 사실은 했죠. 뭐 일시적인 북한에 별난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것은 하늘이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늘이 징후를 보이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게을리하거나 이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영조대왕이 갑자기 조선 하늘에 떠돌이별 객성이 하나 나타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으면 어느 별자리의 객성이 나타나면은 북쪽의 변방에 외적들이 침입을 하고 기근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영조대왕이 바로 그냥 건정정 놀대에 나가가지고 보복을 하고 그 별이 없어질 때까지 하늘에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며칠 있으니까 그 별자리가 약 3도를 움직여서 싹 사라졌다고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영조대왕이 신하 대소신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간절하게 이 기원을 해서 저 별자리가 없어졌지만 저 별자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징후를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이 별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정사를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고 항상 대비하는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만큼 하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요 자미원 별자리는 바로 북극성이 있는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극성을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 좌측으로 회전하는 방법이 그 모습이 그 형상을 따서 삼태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이 아니라 삼태극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시원, 자미원, 태미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의 우주를 좌측으로 운영시키는 모습을 닮은 겁니다.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천문요초를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역사를 모르면 천문요초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북극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미원 별자리가 있는데 북극성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팥색 비슷한 붉은빛 보라색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빛깔이 이 빛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왠지 아세요? 서양 과학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빛을 신성시합니다. 그게 바로 북극 수정자의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별자리가 33개 별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자리 하나하나가 모조리 다 자기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하수 별자리 33개 별자리를 타서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에서 만나는 불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마고삼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운동할 때 독립열사들도 33인이 대표로 됐고 보신각 종이 10년의 종을 칠 때 33개 종을 칩니다. 어디?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만나는 북극성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것을 밀키웨이라고 하고 이 요단강이라고 하죠. 우리는 황천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황천강 갈 때 뭘 타고 갑니까?
북극성을 보자 하는 북두 칠성을 타고 간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용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용궁을 바로 이 은하수를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우리 황천강이라는 개념이 등장이 됐다는 얘기죠. 바닷속에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용암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별자리를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또 보세요. 요 은하수 올라가면 북극성 만나죠. 33개 별자리. 서양인들은 이것을 압니다. 이 모습이 눈알 같죠. 눈알이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렇게 전시안이라 그래서 신성시한테 피라미드 꼭대기에 성을 쌓고 올라가서 우주 꼭대기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북극성입니다. 현자의 지 전시안. 그 서양 사상은 우리 동양 사상하고 일맥 맞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조선팔도 어디에 가도 다 있는 이 산신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주인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자식을 전시해주는 마고 삼신 할머니는 모습이 여성의 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녀를 꼽았죠. 중간에 계신 분 이분이 불교에서는 치성광 열애라고 하는데 바로 북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용이 있죠. 강이 있죠. 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자들이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천도복숭아입니다. 도화꽃이 피어있고 그게 뭐냐? 자미원 별자리에 마고 삼신님이 거처하신 궁궐에 있는 과일인 것 같아요. 왜냐? 중국에 보면 동방사기 어떻게 합니까? 서왕모에 천도복숭아 하나 훔쳐먹고 몇 살을 살았습니까? 3천박자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온 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으로 쫓겨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다시 압송돼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천도복숭아. 그래서 이 자미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릉도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숭아 도자가 들어갔어. 그거는 바로 우리를 있게 한 창제주 마고 삼신이 계신 자미원 별자리 북극성을 내요. 이 사실을 모든 종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건데 이거를 감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 뭐 마고 삼신 할매 또는 삼신 할매 뭐 할매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데 어디에다 치성을 드립니까?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대상이 어디입니까? 북극성과 북두 칠성을 보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직업정성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삼신할머니 마고 할머니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를 잃어버렸죠. 이거는 지리산 저 천왕봉에 있었던 마구석상. 이거는 중국의 서왕모. 이거 보세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이 서왕모의 중간에 있는 비녀 꽂고 있는 이 할머니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왜? 여기 보세요. 여기 곰이요. 여기 토끼, 뚜꺼비, 삼저고 있죠. 삼저고가 나중에 뭘로 변합니까? 동방청룡. 이 토끼가 뭐로 변합니까? 서방백호. 뚜꺼비는요? 북방현무. 곰은 남방주작. 남방주작이 요 삼저고가 남방주작이고요. 이건 동방청룡. 구미호가 꼬리에 9개 달린 게 아닙니다. 북방에 가면은 이 여우가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를 탁 펴면은 꼬리가 9가닥으로 갈라져서 너무 아름다워서 구미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발 달린 짐승 중에 가장 머리가 비상한 동물. 그리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쪽에 머리를 조아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여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유시 같은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쁜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멍청한 남자를 보좌해서 훌륭한 남편으로 만드는 여자. 이게 일본 놈들이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응? 여수 같은 여인, 진짜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극성의 생신날을 우리는 3월 삼진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북극성에 계신 마호 삼신님의 생일날이 3월 삼진날이에요. 그때 진달래 화전을 해먹죠. 진달래 우리 뭐라 그럽니까? 참꽃이라 그래요. 꽃 중에 진짜 꽃. 동국 삼성에서 참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화라고 합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꽃이라고요. 이거는 색깔이 화전을 붙여놓고 나면 북극성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3월 삼진날 전국에 있는 경신협회인가요? 거기에 무당 30만 명이 모조리 다 산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대상이 북극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3월 삼진날이 북극성 생일날이라고. 3월 삼진날 북극성 생일날 그 계신 북극성께서 3월 16일 날 이 땅으로 내려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삼신연고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월 3일과 3월 16일을 가장 큰 명절로 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미대제 북극성. 북극성을 자미대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불교에서는 치성광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뭡니까? 도교라 되어 있나요? 자미대제라고 하고요. 인도의 만다라에서는 묘견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조리 다 이것은 북극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별나라, 임금, 천왕대제, 구척, 상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조리 다 이것은 북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주의 절대자요. 그냥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북극성의 명령을 받아 북극성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자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탑돌이 할 때 좌측으로 돕니다. 우측으로 도는 거 봤습니까? 우리 고유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잔을 이렇게 좌측으로 3번 향위에 돌려서 올리는 이유도 바로 우주의 이 삼원의 얘기입니다.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1년의 시간과 하루의 시간을 정해주고 음양이 고르게 집행되도록 북극성의 음영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성과 북두칠성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두칠성이요. 자 보세요. 북두칠성의 머리별 2개를 지극성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별 2개는 항상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도 돌고 1년 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별 2개는 항상 북극성을 간절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요 지극성 둘 사이의 거리의 5배를 합한 곳에 항상 북극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론 여기서 나왔다고요. 우리가 장독대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어머니들 치성대는 그게 집이 남양으로 해. 뒤에 가면 북극성이 바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언제?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하늘이 열릴 때를 딱 기다렸다가 그 마을에 가장 깊은 샘물에 두레박을 언제 내리느냐? 요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그 샘물에 딱 내려왔을 때 첫 두레박을 떼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늘이 땅에 내려와 있다고 믿었어요. 그물로 치성을 드리면 그냥 지극정성으로 비는데 안 들어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늘 보고 비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는 북극성과 그 명을 받아 집행하는 북두칠성을 보고 빌었다는 겁니다. 요즘 오늘 혹시 하늘이 별이 잘 보이면 꼭 보십시오. 왜? 지금 북두칠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씩 별 보는 습관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 1년에 한 번 운행을 합니다. 서양의 황도 12궁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28수 개념하고. 자, 그래서 28수가 이렇게 우주를 28구역으로 나눠서 통치를 한다가 되어 있고요. 자, 북극성께서 우주에 1년 동안에 정사 볼 것을 계획을 해서 북두칠성이 집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 북두칠성은 또 지방 장관들한테 28수한테 명령을 내려서 1년 동안 통치를 잘해라. 근데 28수가 동방창룡에 속한 7개 별이 있는데 이놈들이 통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감시를 하냐. 그래서 전문요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칠정이 달과 태양, 하수, 목, 금, 토. 이 칠정이 1년에 한 번씩 황도를 따라서 운행을 하면서 28수의 잘잘못을 감찰해서 오늘로 따지면 감사원입니다. 11월 달에 태미원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28수 중에 통치가 잘못된 그 지역의 별자리가 반드시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지구로 따지면은 그 별자리에 위치하는 나라에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좋은 일도 생깁니다. 왜? 별자리가 막 굉장히 밝거나 뭐 하여튼 좀 좋은 조짐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7개의 별이 태양의 황도를 따라 돌면서 28수를 감시한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28수를 감시하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 태양계가 소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태양이 지금 북극성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미원 별자리 안에 있는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이제 자미원 별자리 중에 북극 5성 5개 별만 제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미원 별자리는 이렇게 담장이 좌우측, 좌추, 우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장이요, 경복궁 담장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경복궁은 이 자미원 별자리를 붙어서 그대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을 담장 모양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만드는 궁궐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세울 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천문을 보고 궁궐을 세웠다는 거죠. 원래는 처음에 궁궐을 세울 때 여기 예천에 금당실 마을이라고 하는 그 명당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한양을 삼으려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물길이 너무 작아서 지금 서울로 도읍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당실 마을 언제 기회 되면 한 번씩 가보십시오. 진짜 천한 명당짜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별자리 이름이 다 있고, 요 보면은 여기 뭐 소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제, 소제, 상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시대 관직에 쓰는 이름들이 모조리 다 천문에 나오는 별자리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하늘의 북극성이 하늘을 통치하듯이 하늘의 대행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똑같이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똑같은 이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 보세요. 65명의 천문관을 두고 5교대로 돌렸어요. 하나라도 별자리의 움직임이 이상하면 바로 그냥 월등에 나가서 부복을 하고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천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가물거나 뭐 이렇게 해도 뭐 임금이 그런 것을 하나요? 거기 보면은 천문요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 천문이라든지 자연현상에 있어서 징후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하늘이 포기하지 않은 민족이다.
그건 다행이다. 가장 무서운 하늘의 벌은 뭐냐? 그 징후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싹 몰살시켜버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요게 요 담장 모양이 자명 별자리가 고든 직선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게 일렬로 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틀림없이 나라에 병고가 생겨서 천자가 병사를 이끌고 출정해야 될 조지민이 대비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게 자미연 아래 여기 입구가 좁잖아요. 북도칠성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입구문이 넓게 열려 있으면 반드시 병난이 발생한다. 그 기타 등등 여기 보면은 화성이 여기에 머물면은 임금이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 객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신하가 정권을 찬탈한다. 지금 이게 지금 중국에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산 위에서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도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은 혜성, 유성, 이거 유성 침범, 이 유성 침범 했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정인시 교수. 병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으며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게 발생한다. 올해 사실은 무슨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 우주의 궁궐자리의 유성호가 보름 동안 때리는 이런 별자리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조짐이라는 얘기죠. 제가 천문 요철을 연구한 걸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복극성이 있는데 요 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게 이게 복극성이거든요. 첫 번째 여기 어디 갔습니까? 요게 다섯 번째 제일 꼭대기에 있는 별 이거는 천추별로 오늘날 복극성이다. 천추가 뭡니까? 하늘의 중심의 중심. 저울의 추라고요. 절대잖아요. 요거 셋째 별은 태자별로 달을 주관한다. 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별은 제왕으로 태일로 해를 주관한다. 임무가 다 있습니다. 모든 별자리 임무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은 서자별로 오행을 주관한다. 네 번째 별은 후궁별이다. 이 별자리가 갑자기 흐릿하거나 잘 안 보이거나 또 너무 밝거나 이러면은 기륭하복이 이 땅에 어떻게 미친다고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요천은 너무나 무서운 책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이 똥꼬리 다 옥삭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왜? 아니 우리 전 국민이 이걸 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 보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머니가 가르친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보고 아신 거예요. 지금 그 별자리 보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무슨 고등교육을 받았나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바로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왜? 삼신할머니니까. 그냥 보고 다 알았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 보면은 요 별에 객성이 침범하거나 해성이 침범하거나 하면은 이게 임금이 바뀌고 병난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병난이 일어나고 지금. 근데 이게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일 때. 그래서 천문관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제가 만약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천문대 쎄버렸잖아요. 그냥. 거기에 구역을 28구역 나눠서 나 이 별자리 감시하게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거는 모조리 다 예측이 가능해요. 분석도 가능하고.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죠. 제가 1년 동안 컴퓨터를 돌리면은 별자리 움직임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왜? 별자리 움직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넣어가지고 2018년 12월 24일 별자리를 딱 하면은 별이 어디 와 있는지 보인다고요. 화성이 심수자리에 들어왔다 이러면 그 임금목이 날아가거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4일 날 화성이 심수자리에 들어왔는데 고해에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징후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천문조처는 보시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치성광열의 왕림도입니다. 이걸 중간에 여기 계신 분을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요 앉아 계신 분을 부처라고 얘기해요. 치성광은 북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여기 첫간에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요 그려져 있는 수행군이 북두칠성입니다. 일본문이 북두칠성. 그 다음에 28수가 도자를 하면서 음력 3월 16일 날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북극성이 지상으로 여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어디로 내려오느냐? 모든 불교에서 다 얘기를 하죠. 이게 고려 8관에 고려 8관에가 30년거절의 유섭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북극성을 기리는 저거였다는 거죠. 그때 의화가를 불렀어요. 삼신 북극성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백성들이 그 마고 삼신 북극성을 축하하면서 불렀던 그때 당시의 축하송이 바로 의화가라고 해요. 지금 고구려 조이 스님들이 출전할 때 앞에 검은 복장을 하고 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북극성의 명령을 받은 하늘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시면요. 이게 요 집신 모양으로 생겼어요. 산에 가면 돌이 다 이런 모양입니다. 검은 돌, 요만한 돌. 쌓아서 집신 모양으로 이게 북두칠성 모양입니다. 그 중간에 북극성이 있어요. 이 마고산, 고모산, 탈미산, 삼신산 정상에는 모조리 다 마고재단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은 꼭 훈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모산이잖아요. 고모산. 사실 이런 지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흥룡강성에 있는 마고 칠성재단입니다. 이거 집신 모양으로 생겼죠? 중간에는 여기 북극성입니다. 이 6,500년 전 재단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 지리산 노고단 마고단입니다. 할머니 산이 마고단이라고요. 자, 이거요. 여기 어디입니까? 태백산 천재단이죠. 이게 원래 이름이 마고단이에요. 북극성을 기리는 단이라고요. 주체가 제사 드리는 주체가 북극성이라고요. 부산 장산에 가면 마고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일본에 있는 그 신도 대표자들이 매년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가요. 왜? 일본 신도의 뿌리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믿어요. 이게 마고단이라고요. 신도의 근원은 뭡니까? 그러면 북극성 사상, 북두칠성 사상이라고요. 성황당 나무는 성황당 나무를 통해서 북극성에 있는 명령을 받아서 기운이 내려와서 바로 마고 삼신을 모셔서 마을에 있는 금기줄을 쳐놓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늘 역사를 강의하던 강의 장소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요. 부도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황당은 우리의 옛날 역사를 가르쳐주던 그 교육터라. 여기 제가 여기 문경 여기 살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마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10년대 일본 놈들이 우리를 딱 강점을 하고 요 고자로 쏙 빼버렸어요. 원래 마고 성면이었다고요.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 놈들이 고자를 왜 뺐겠냐고요.
곧자 빼고 나서 그 지역에 유명 훌륭한 인물이 안 나요. 옛날 이런 지명이 있으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스님도 계시지만요. 대웅전 자리에 원래 산신각과 삼성각이 있었어요. 원래 그 주입터가 성황땅 자리입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습합을 해서 성황땅 자리에 대웅전이 앉았고요. 이 칠성각 또는 삼성각 또는 산신각, 이건 모조리 다 북도 칠성각 북곡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양쪽 산 꼭대기 좌우측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찰도 이 칠성각과 산신각 또는 성황각, 삼성각, 이거 없앤 절은 1년을 못 버팁니다. 불이 나든지 뭐 사람이 안 오든지 다 망해버린다고요. 그 주인이 바로 북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북두 칠성각.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성황당은 이렇게 교회가 다 들어왔고요. 교회가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 성황당 나무 하나 있는 곳은 교회가 다 들어왔고, 세 그루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모조리 다 천주교당이 들어왔습니다. 왜? 저기가 기도발이 참 높아요. 그리고 저기 오면 사람들이 돈을 막 내놓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터잡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천손민족인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복 세 번을 외쳐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복을 받냐고요. 되돌릴 복, 다시 돌아갈 복. 돌아가니 고쟁이를 들고 하늘에 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조인 까마귀가 삼조거가 와서 그 영혼을 인도해서 북두칠성으로 보낸다는 개념이에요. 하늘로 돌아가니 북극성, 북두칠성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가 칠성판을 깔지 않습니까? 우리 사서에 보면은요, 이 칠성판을 안 깔면은 상여가 마을 앞에서 꿈쩍도 안 했다는 기록이 너무나 많아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제가 별자리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꽃상에는 뭡니까? 은하수, 은하수, 황천강을 운행해 가는 기차예요, 기차. 세모로 따지면 용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꽃장식을 잘 보세요. 바로 자미원 별자리에 있는 우주 궁궐에 있는 꽃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내 궁궐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고 삼신께서 계신 그분을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황천강, 은하수를 따라 33개 별자리로 올라가서 북두 칠성에게 제가 다시 돌아왔사오니 왕을 뵙게 해주세요. 그분이 북극성입니다. 마고 삼신.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마고께서 무슨 신입니까? 생명을 전제하는 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성민족임이 반드시 확인이 된다. 아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사상을 잃어버렸냐는 거죠. 여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 우리는 죽으면요,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들이 종교에 기계하고는 이유가 뭡니까? 죽고 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 나는 답답해 죽겠다. 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조상들이 다 써놨는데 뭘 물어보내라는 거죠. 모든 종교가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 사상을 그래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런 여담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구를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일 33도가 있는데 제일 높은 사람 의자 위에 북두칠성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상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극성 사상과 북두칠성 사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나 본데요.
네. 이게 제가 10분만 더 할까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은 좀 남다른 장소에 강군 성전에 와서 제가 그냥 말이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요 진짜 좋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이때 아니면 또 내년 강군에서 우리 문화선양에 또 총회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제가 준비해 온 거. 그리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민족인지 내가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하늘의 아들이라고요. 하늘 민족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직계 자손이라고요. 자손. 자강식 가져도 됩니다. 왜? 세종장이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자, 그래서 치성강 열의 왕림도에 북극성이 처음 내려온 곳은 어디라고 하느냐? 이게 자 티베트권, 중국 티베트권,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 수미산이 있습니다. 중국만으로 강인 파제봉이는 7,700곳입니다. 요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니 그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구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북극성이 북두칠성과 28세의 호위를 받고 황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요 꼭대기로 내려왔다고 믿어요. 불교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 4대 종교가 모조리 다 여기로 내려왔다고 믿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자, 하늘에서 북극성이 내려왔어요. 희한한 것은 박재상 선생이 쓰신 부도지에 우리 최초의 역사 마고 대성의 마고께서 거주하셨던 곳이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역사의 뿌리 그 시온에 만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곳이 여기라고 써져 있다고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마고께서 지금으로부터 1155년 전에 부도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 마고께서 두 분의 따님과 우리는 항공시의 적통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수미산이에요. 이게 마나사로바 호수. 이 또 맞자가 들어가요. 네, 지금 의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게 선의 호수, 이게 악의 호수예요. 이 락사스탈 호수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파도가 치면서 물이 끓어가지고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마나소라바 호수는 1년 내에 물이 맑고 온갖 고기들이 다 살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시아 4대 강이 여기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기를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닐까 추적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요 수미산이 마고대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년 전에 우리 첫 출발했던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살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황공씨가 북쪽 천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부도지에 써져 있다고요. 아니 지금 이 산악 지역에 뭐가 있겠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러시아 학자들이 사고를 쳤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수미산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등반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소문을 그렇게 낸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세요. 2000년도 중앙일보. 러시아 탐사대원들이 이 일대를 모조리 다 찾아가지고 만년 전에 피라미드 100여 기를 찾아낸 거예요. 2000년도에 찾아서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수미산입니다. 근처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110개가 넘게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웃기지 마라.
이거를 샘플링 조사를 하니까 만년 전 인공 피라미드라고 주장을 하고 논문이 나왔어요. 다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다 피라미드예요. 산꼭대기에 이 무슨 노트북 하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인간 섭조상도 있어요. 만년 전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티벳에 원래 라마교 이전에 벤포교라고 하는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그는 수미산을 좌측으로 돕니다. 북극성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벤표고의 모든 재단이 산꼭대기 8분능선에 지어져 있는데 이게 만년 전부터 있어왔어요. 티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응? 누구냐는 거죠. 중국에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거 러시아 학자들이 인공산을 잘못 본 거라고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쪽 지역을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적을 해놨어.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년 전에 어쩌면 우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뭐 우리는 고조선, 한웅시대, 한인시대 그 앞에는 신화시대가 삼신할머니가 뭐 우주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년 전에 인공도시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보스니아 피라미드, 산 피라미드 전부 다 기원이 만년 전으로 갑니다.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4,700년밖에 안 됐어요. 그거보다 3분의 2가 높고 2배가 더 큰 피라미드들이 그냥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왜? 아니 5,000년 전에 지구 역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만년 전에 계대대로 역사가 어느 분이 통치했다고 이름이 쏟아져 내려 나온다는 그 역사를 가진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한인시대 지금으로도 9,000년 전입니다. 7분의 이름이 나왔는데 지금 7분의 한인이 3,301년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7분이 아닙니다. 이름이 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직 공개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뭐 7분이 3,000년 통치했으면 뭐 700년, 800년을 어떻게 통치하냐고 그러는데 성경 창제시대 수천 년도 믿는 놈들이 그걸 왜 못 믿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한웅시대.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 소왕모 사진인데요. 이게 그 천산에 중국의 천산 산맥에 이 추운 겨울에 눈과 얼음을 뚫고 피는 천산 설력입니다. 근데 우리 보도지에 보면 황공씨가 죽어서 천산에 돌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생긴 모습이 우리 저 꽃상엽 꾸밀 때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백약 중의 지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산부, 특히 여성 임산부, 산후 거기와 관련된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모두를 다 고쳐요. 그러니까 한국식 현적이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 무협병을 보면요. 어디에서 하여튼 뭐 부모가 죽고 이러면 혈을 단신이 돼서 칼을 맞아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꼭 찾아가는 데가 천산입니다. 눈 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먹고 살아나는지 알아요? 천산설련을 먹고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민족은 없지만 우린 눈 아래 요만한 새끼 손가락만한 구멍이 2개 있다. 그 다음에 요 정수리에 삼각형 뼈가 하나 더 있다. 이거는 천손민족의 결정적인 정표다. 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련을 3일, 늦어도 7일, 더 늦어도 21일, 그것도 안 되면은 100일 하고, 100일 하고 안 되면 때려쳐야 돼. 왜? 몸 구조가 그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조식법을
강의를 했어요. 자식을 평생 단전호흡을 시켰다고요. 그게 하늘의 천기를 받는 곳이고 이 눈알의 구멍은 바로